이 시간에는 농어촌 주택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주택이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가끔 그 농촌이나 어촌에 주택이 있으면 혜택을 받는 부분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이게 그 소득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농어촌 주택이라고 말은 합니다만은 아주 조건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까다로운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맞는 주택을 농어촌 주택이라고 쉽게 얘기를 하는 것 뿐이지, 농촌이나 어촌에 주택이 있다 해가지고 무조건 농어촌 주택이 되는 것은 우선 절대 아니라는 점 강의 전에 먼저 분명히 알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득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얘기하는 이 농어촌 주택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전 시간에 강의했던 그 고향주택과 비슷한 개념인데요. 어떤 시골에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자기가 농어촌 주택 조건에 맞는 집을 가지고 있다면 서울에 있는 주택을 팔 때에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것이 특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농어촌에 자기 고향에 어떤 주택이 하나 더 있더라도 수도권에 있는 집을 팔 때에 비과세 해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비과세의 대원칙은 1주택이어야만 비과세가 되죠. 즉 서울에 집이 있어야지 지방에도 집이 있게 되면은 2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비과세를 못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만은, 지금 얘기하는 소득세법과 조특법에서 얘기하는 이런 농어촌 주택이라면 그런 경우에는 비록 2주택인 상태에서 서울 집을 팔더라도 비과세를 해준다 하는 것이 이 비과세 특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에 있는 내용이 비과세 특례 조항이기 때문에 이 155조 소득세법의 농어촌 주택을 먼저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세특례제한법에는 농어촌 주택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요, 소득세법에 있는 농어촌 주택은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농어촌 주택이라고 말을 할 뿐이지 사실은 농촌과 어촌에 있다는 주택보다는 상속주택도 농어촌 주택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지방에 있는 농어촌 주택이라는 말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수도권 밖이라는 것은 수도권의 서울, 경기도, 인천광역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서울, 경기, 인천광역시 밖의 지역, 이게 개정이 됐어요. 말만 바뀐 겁니다. 11월 28일 날 수도권 위의 지역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그냥 수도권 밖의 지역 이렇게 말을 바꿨는데, 서울, 경기도, 인천광역시 밖의 지역 중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시지역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울, 경기도, 인천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대한민국 중에서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그거 중에서 이 아래에 있는 농어촌 주택의 조건에 맞는다면 그걸 농어촌 주택이라고 하겠다. 그 밖에 다른 일반 주택, 쉽게 얘기해서 수도권에 있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팔게 되면 그 일반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서 비과세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으로만 봐준다고 했지 무조건 비과세 해주는 건 아니에요. 1세대 1주택이면서 비과세를 받으려면 서울 같으면 3년에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 거지, 이 보유 거주 요건도 충족 못하고 팔면 비과세는 안 됩니다. 고향주택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이런 보유 거주 요건 플러스 1주택이라는 동시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데, 현재 이런 농어촌 주택들을 가지고 있으면 1주택이 아니라 2주택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하나의 주택만 가지고 있는 걸로 봐주겠다는 의미지, 이 보유 거주 기간까지 봐준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은 농어촌 주택이 어떤 건지 하나하나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례 내용은 방금 위에 본문을 설명한 내용과 똑같은 얘기예요. 수도권 지역에 있는 주택, 물론 수도권이 아니라도 상관은 없는데, 뭐 일반적으로는 수도권 지역에 있는 주택들을 투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집들이 가지고 있는 분이 농어촌 주택을 하나 사서 2주택이 돼 있다 하더라도 그 농어촌 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 판정해서 서울 주택을 비과세 받는다. 이것이 특례의 핵심 내용인데, 이거는 소득세법에 있는 현재 내용이고요. 조세특례제한법도 똑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농어촌 주택은 어떤 거냐? 우선 서울, 인천, 경기도 밖의 지역이어야 돼요. 그 중에서도 읍이나 면 지역에 소재해야 된다. 읍이나 면 지역.
그 다음에 도시지역 중에서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은 안 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골입니다. 말 그대로 시골이에요. 수도권을 제외하고 읍이나 면이기 때문에 읍면 지역 중에서도 주상공록은 안 되고 이런 시골에 있는 집이 세 가지의 유형을 고양주택이라고 해주겠다. 저희 농어촌주택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갑자기 상속주택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시골에 있는 집인데 다른 조건 다 떠나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다가 아버님이 5년 이상을 그 집에서 시골집에서 보유 거주한 주택이더라.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나한테 상속이 됐더라. 그러면 이 시골에 있는 상속받은 주택도 농어촌 주택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농어촌 지역에 시골에 있는 주택이기 때문에 봐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상속받은 주택 같은 경우는 상속받은 주택은 우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동일세대원이 아니면. 그래서 굳이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상속받은 주택은 없는 걸로 적용하니까 서울에 있는 주택이 비과세가 됩니다만은 그 상속주택 따질 때 선순위 상속주택이어야만 된다라고 상속과 관련된 내용은 그리 되어 있습니다. 선순위, 후순위에 대해서는 상속주택편에서 따로 설명을 제가 드릴 거고요. 이와 같이 선순위 상속받은 주택이어야만 그 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고 서울주택을 비과세한다고 그랬지만 이 농어촌 주택의 범위 속에는 선순위가 아닌 후순위로 받은 주택이라 하더라도 그 집에서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5년 이상만 살았던 집이라면 무조건 비과세 해주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순위 상속주택이라면 굳이 이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7항을 거론할 필요 없이 그냥 상속주택으로 비과세가 당연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이제 이농주택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농주택은 농사를 지으러 이사를 가는 건데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사시는 분이 아니라 농사 짓는 분이에요. 그런데 A라는 지역에 있다가 B라는 지역으로 농사를 지러 이농을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농인이 5년 이상 보유 거주한 이농주택, 즉 5년 이상 보유 거주한 이농주택으로 간다면 그렇다면은 그 기존에 있던 주택을 양도할 때에 비과세 해주겠다. 그 다음에 귀농주택은 서울에 살던 사람이 농촌에 내려가서 자기가 농사를 짓는다든지 또 바닷가에 있는 어촌에 들어가서 어부 생활을 한다든지 이런 목적으로 그 농촌이나 어촌에 수도권을 제외한 군읍면 지역에 읍면 지역에 취득한 귀농주택이라면 기간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이런 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서 서울에 있는 주택을 비과세해 주겠다. 이와 같이 농어촌 주택 하니까 여러분들이 농어촌 주택은 뭐 농촌 어촌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상속, 귀농, 이농 이 세 가지를 소득세법에서는 농어촌 주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은 이것은 지역적인 조건이 있다는 거죠. 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읍면 지역이고 도시 지역을 제외해야 된다는 그 조항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사실은 조건을 자기가 맞추면 돼요. 그러나 이 지역에 대한 조건은 본인이 어떻게 조절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지역의 주택을 사놓을 경우에는 비록 2주택이 되더라도 세금을 중과는커녕 아예 비과세해준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주택은 이농주택 조건과 귀농주택 조건은 상세하게 따로 되어 있어요. 상속주택 조건은 후순위 상속주택이라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5년 이상 보유 거주했다면 그거는 봐준다 했으니까 그 조항으로 끝나지만 이농주택과 귀농주택 조건은 이렇게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5가지요. 첫째,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이어야 함. 이농이라는 것은 농사나 어업을 하던 분이 다른 동네로 이사가는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농사꾼이나 어부이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요. 영농 또는 영어에 그냥 종사하던 자라고 그랬으니까 어떤 특별한 자격증은 없어요. 다만 자기가 농사 지었다는 것을 입증만 하면 되고 어업에 종사했다는 것을 입증만 하면 되는 거지 이것이 어떤 공식적인 서류로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구 읍면으로 전출을 간다. 전업이 사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전업, 업종을 바꿔서 다른 시구 읍면이로 자기가 전출 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집을 하나 더 샀더라. 그런 경우에 인정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농인이 5년 이상 소유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얘기한다. 즉 이와 같이 전업으로 다른 지역을 시구 읍면을 가기 위해서 파는 주택이 5년 이상은 자기가 소유 거주하고 있으면서 농사를 지었던 주택, 어업을 했던 주택, 이런 주택을 얘기한다. 해서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농주택이라고 얘기를 않는다. 귀농주택은 수도권에 있던 분들이 시골로 귀농해서 뭐 농사를 짓는 주택들을 얘기하는데 그런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서울에 있는 집을 팔 때, 수도권에 있는 주택을 팔 때 비과세 해주겠다. 근데 그 귀농주택의 요건은 5가지를 충족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규정은 작년 2월 29일 날 일부 개정이 됐는데요. 본적지 또는 기익재정부령이 정하는 연고지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기익재정부령이 정하는 연고지라는 것은 특별히 별도로 지금 나와 있는 규정은 없고요. 본적지를 가지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적지에 소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귀농은 본적지로 보여야 된다. 이런 면에서는 고향주택과 좀 유사하죠. 그 다음에 양도실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면 안 된다. 귀농해서 살아야 될 집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아주 호화찬란한 별장 같은 집이라면 안 되겠다. 그 다음에 땅 면적은 660평방미터 이내여야 된다. 그 다음에 그 귀농해서 사는 집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또 어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취득을 해라. 근데 이건 참 추상적인 개념이죠. 취득 시점에 꼭 그 농업에 종사하는지 어업에 종사하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그 집을 사서 내려갔을 때는 농사를 짓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 집 사서 내려가가지고 귀농주택 사가지고 내려가서 거기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무의도식하고 그냥 벌어놓은 돈으로 먹고 산다. 그렇다면 귀농주택이 아니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1000평방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자가 1000평방미터 이상 농지 소유자가 당해 농지 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이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면 최소한도 1000평방미터의 농지를 전답을 사서 농사를 지으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자기 땅도 없는 사람이 농사 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현재 농지법에서 대리경작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1000평방미터 이상의 농지를 꼭 사서 내려가야만 인정해 준다는 뜻이고 그 농지라고 얘기할 때는 전답 과수원까지 다 포함이 되는 개념이고요. 그 농사를 짓기 위해서 산 땅과 같은 소재지의 주택을 사야 된다. 같은 소재지. 지금 법에서는 당해 농지의 소재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연접이나 인접이라는 개념은 인정될 것 같지 않고요. 시군구 단위 내에서 그 농사질 땅과 같은 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사야 된다.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들입니다. 그 다음에 영농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고 기익재정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 취득하는 것일 것. 해서 농사 짓는 사람 외에는 예를 들어서 뭐 그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은 어업인이 취득하는 것일 것 해서 기익재정부령이 정한다는 의미는 어업인이라고 하는 어떤 증명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증명을 발급을 받을 것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귀농주택으로 사실상 비과세 받는 분들을 저희가 양도세를 한 20년 상담을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조건이 5가지씩 현재 있는데 사실 4번이나 5번 같은 조건은 좀 뭐 이런 부분까지 까다롭게 적용하다 보면은 귀농주택 조건에 걸리는 경우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이농주택도 드물게 있는 사례가 되겠어요. 어찌되었든 상속, 이농, 귀농, 수도권 밖에 읍면 지역에 있는 이러한 주택들을 취득하면 혹시 이러한 조건에 맞는지 보시고 이러한 조건에 맞는 주택을 샀다면 수도권에 있는 주택을 팔 때에 비록 2주택인 상태에서 양도를 하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소득세법에서 얘기하는 농어촌 주택이고요. 2008년 2월 29일 이후부터 이 법이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전부 해준다. 지금 2009년도니까 지금 파는 것은 무조건 다 되는 거고요.
일몰 기간은 없어요. 언제까지 팔아야 된다는 규정은 없으니까 아무 때나 팔면 된다. 기타 사항은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농어촌주택이라는 말이 어디서 튀어나오냐면 조세특례제한법 99조 4의 농어촌주택이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농어촌주택입니다. 말 그대로 농어촌주택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조특법에 들어갈 때는 꼭 이런 시한이 들어갑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원래 이 조특법에 있는 농어촌주택 규정은 2008년 12월 말일자로 끝나 있었어요. 그것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금 한 3년 더 연장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농어촌주택을 취득한다면 고양주택과 똑같이 봐가지고 서울에나 수도권 농어촌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을 팔 때에 그 주택을 비록 2주택이지만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작년 12월 26일 날 개정해가지고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법규입니다. 즉 이것이 연장이 됐고 일부 규정들이 조금 완화가 됐어요. 자, 이러한 농어촌주택 특례 적용 요건은 거주자만 된다. 즉 영주권자와 같이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인정 안 해주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1세대가 일정 규모 이하의 농어촌주택을 취득, 즉 농어촌주택도 어떤 조건이 있겠죠. 그래서 농어촌주택의 조건은 이 아래에서 따로 설명을 하고요. 이 법에 맞는 조건의 농어촌주택을 만약에 유상이든 무상이든 즉 증여를 받든 또 돈을 주고 샀든 취득을 했다면 3년 이상 보유한다는 약속하에 3년 이상 보유한다는 약속하에 수도권에 있는 주택을 팔면은 비과세를 해주겠다. 물론 3년 보유 2년 거주 그러한 보유 거주 요건은 충족해야 돼요. 그래서 고양주택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만 고양주택의 규모와 농어촌주택의 규모가 틀리다는 것뿐이죠. 그래서 일반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 여부는 농어촌주택을 제외하고 판정함. 즉 2주택 이런 경우에는 비과세를 못 받습니다만 이거를 제외하니까 1주택으로 보고 만약에 서울 과천 5대 신도시가 아니라면 3년만 보유했다면 무조건 비과세. 서울 과천 5대 신도시라면 2년 거주요건까지 합쳐서 비과세. 그것이 특례 내용이고요. 고양주택과 농어촌주택의 개념은 똑같다. 한시적인 규정도 똑같습니다. 고양주택도 2011년 12월 31일까지만 인정하고 농어촌주택도 그렇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혼동하고 있는 것이 3년 이상 보유한 다음에 다른 주택을 팔 때 비과세 드는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고 3년 이상 보유하지 않더라도 나는 이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은 보유하겠습니다라고 사전에 세무서에다가 약속하고 즉 신고를 하면서 일반 주택을 팔면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농어촌주택의 기준이 여기에 나와 있네요. 농어촌주택이라는 것은 이런 건데 조세특례제한법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이런 기간이 있어요. 소득세법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이런 규정이 없지만 조세특례제한법에 있는 것은 대개 이렇게 일몰기간이 있다. 그러나 이런 일몰기간은 또 이때 법이 개정되면 또 연장될 수도 있다는 점도 같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2003년부터 쭉 나왔던 규정인데 지금 2008년에 일몰기간 끝났던 것을 지금 11년까지 연장했다. 자, 이제 핵심은 농어촌주택이 뭐냐 이겁니다. 지금 요 말을 보시면 기억나는 게 있을 텐데 수도권 및 광역시 지역은 안 된다. 그 다음에 도시지역도 안 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역도 안 된다. 투기지정지역에는 또 안 된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에 있는 것도 안 된다. 해서 우선 이러한 지역들은 농어촌주택으로 볼 수 없다. 이러한 동네에 있는 집은 농어촌주택으로 안 보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광역시 하면은 인천광역시라든지 부산광역, 수도권 속에 인천광역시가 들어가죠. 그리고 일명 수도권 및 5대 광역시 그럽니다. 그래서 수도권 중에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광역시의 내에 들여다보면 군 지역이 있어요. 인천광역시에는 옹진군이라는 군이 있죠. 강화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광역시 내에 있더라도 옹진군, 강화군, 또 부산광역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기장군이라는 게 있어요. 대구광역시에는 달성군이라는 것이 있죠.
그다음에 울산광역시에는 울주군이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광역시 내에도 군지역이 있어요. 군지역이. 그런 옹진군, 강화군, 경기도 내에도 연천군, 수도권에 경기도가 있는데 경기도 지역에 보면 군읍면 지역이 많죠. 연천군, 가평읍, 파주읍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군읍면 지역들은 비록 경기도와 광역시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빼주겠다. 즉 그런 지역에 사는 것은 농어촌 주택으로 인정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조건이 우선 있고요. 그 주택에 대한 면적 조건들이 들어갑니다. 첫째, 대지는 660, 즉 200평 이내짜리여야 되고 단독주택은 연면적 150평방미터 이내여야 되고 아파트 같은 다세대 같은 경우는 전용면적이 116평방미터 이내여야 된다. 그래서 이 면적 기준은 그래도 상당히 좀 큰 편이기 때문에 이런 농어촌, 시군, 읍면 지역에서 이런 주택을 살 때는 이 면적 안에는 거의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2008년 12월 이전에는 이 주택을 살 때의 취득 당시의 기준 시가가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작년에는. 그런데 작년 12월 26일자에 개정을 해서 5천만 원 더 올려가지고 현재는 2억 원으로 바꿔졌죠. 즉 2억 원 정도의 기준 시가라면은 웬만한 시골 집들은 농어촌 주택은 다 해당이 되더라. 그래서 2억 원을 초과할 정도 되면 그거는 호화주택이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인정을 못하겠고 자기가 농어촌 주택 살 때 기준 시가로 따져서 2억 원이지 시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준 시가로 2억 원, 작년까지는 1억 5천이 금년에 5천만 원 상향 조정됐다. 이와 같이 이런 조건들을 동시에 다 충족을 한다면 그거는 농어촌 주택으로 인정해줘서 이런 집과 다른 수도권에 있는 집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수도권 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해 주겠다. 단 2011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3년 이상 가지고 있겠다는 약속하에 파는데 3년을 보유 못하고 매매를 하게 되면 당초 수도권에 있던 주택을 팔면서 비과세 받았던 세금을 다시 다 토해내야 된다는 점도 유념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